그날 일부러였어요. 나 멈출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멈출 생각 없었잖아요. 그 말에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목소리 모두가 너무 정확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우린 넘은 겁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시작은 평범했던 부부 동반 캠핑에서 시작됐습니다. 캠핑을 가기로 한 건 사실 별 생각 없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남편 성우랑 이웃 부부, 그러니까 민구 씨 부부랑 은근히 자주 어울렸거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영 씨가 유난히 살갑게 굴더니 어느새 밥도 같이 먹고 술자리를 갖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그 집 남편 민구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수가 적은 대신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마주칠 때마다 자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남의 여자를 보는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달까요? 근데 웃긴 건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저 자신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내가 민감한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구 씨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어요. 저만 혼자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 이번 캠핑도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야외는 좋았지만 그 묘한 분위기가 또 반복될까봐 솔직히 걱정됐어요. 근데 남편 성우가 또 별 생각 없이 말을 던졌거든요. 아, 요즘 날씨 좋은데 다 같이 캠핑 가면 좋겠다. 선영 씨가 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명이서 가요. 요즘 그런 게 힐링이래. 결국 분위기에 못 이겨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려다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 될까봐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캠핑을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선영 씨만 신나서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고 남편은 졸린 얼굴로 운전했죠. 민구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는데 그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어요. 가끔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구 씨는 별 반응도 없이 시선을 거뒀어요. 그런데 왠지 저 혼자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 눈빛엔 이상하게 여운이 남았거든요. 내가 민감한 걸까? 진짜 그 사람이 이상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려 산속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하늘도 깨끗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리도 잡고 불도 피웠어요. 분위기가 꽤 좋았죠. 솔직히 이런 자연이 주는 여유는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기 굽고 와인 따르고 네 명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금방 얼굴이 빨개졌어요. 원래 술이 약한 편이거든요. 선영 씨는 계속 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르고 웃는 걸까? 아니면 나만 이 분위기를 느끼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가 지고 캠핑장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민구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 눈빛 여전히 나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못 본 척 웃었습니다. 괜히 혼자 괴로운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캠핑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텐트들도 하나둘 불을 끄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불을 쬐며 마시던 와인도 슬슬 바닥을 보였습니다. 남편 성우는 어느새 비몽사몽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먼저 들어가 있을게 피곤하다.
그렇게 휘청이며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선영 씨도 따라 일어섰어요. 나도 좀 누워야겠다. 요즘 허리가 영. 민구 씨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씻고 들어갈게. 그렇게 셋 다 텐트로 들어가고 저만 모닥불 앞에 남았습니다. 사실 일부러 더 남은 거였어요. 괜히 뒤척이는 텐트 안에서 불편하게 누워있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묘한 분위기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더 어색했어요. 캠핑장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불빛 사이로 깜빡이는 별들이 보였습니다. 혼자 있으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민구 씨의 시선, 그 묘한 분위기, 내 흔들리는 마음, 그 모든 게 어지러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혼잣말처럼 되뇌었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일 뿐이잖아. 그 사람도 나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알고 지내는 얼굴인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몸이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빛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슬슬 들어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둠 속 텐트들이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손전등도 고장 나 있었고 핸드폰은 아까 배터리가 다 됐어요. 조심조심 발을 옮기며 텐트를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닥에 돌멩이나 뿌리라도 밟을까 발끝에 잔뜩 신경이 쓰였어요. 텐트들이 나란히 쳐져 있어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낮에 볼 땐 분명히 우리 텐트가 제일 오른쪽이었는데 밤이 되니 다 똑같아 보였어요. 손전등도 없고 핸드폰 불빛도 못 쓰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감으로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을 일인데 그땐 이상하게 긴장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야.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팔이 휘감겼습니다. 놀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들어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구 씨였습니다. 그 목소리 절대 착각할 수 없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돌아서야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구 씨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실수도 착각도 아니라는 걸 저도 그 사람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항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몸도 마음도 이미 선을 넘어버린 듯 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텐트 안에서 돌아설 수 없는 경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과 이상하게 떨리는 심장이 뒤섞였어요. 민구 씨의 숨결이 목덜미 근처로 닿았습니다. 가벼운 숨소리인데도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민구 씨, 제 목소리가 너무 낮게, 너무 약하게 흘러나왔어요. 이건 아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근데 목이 마르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구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힘이 따뜻해서 더 위험했어요. 입술이 겹쳤습니다.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 우리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민구 씨의 손이 제 등을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 텐트에 있다는 것. 이곳이 야외 캠핑장이라는 것.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도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손끝이 조심스럽고도 노골적으로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게도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참았던 갈증처럼 그 손끝에 몸을 열었습니다.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한 번 스친 입술이 2번, 3번 더 겹쳐졌습니다. 숨소리가 뒤섞였고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 텐트 안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짧고 숨가쁘고 위험했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릿속이 소리치듯 울렸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조심 다시 걸어 저희 텐트로 돌아갔어요. 조용히 아무도 몰랐다는 듯이 나는 결국 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속은 하나도 녹지 않았어요. 남편은 언제 깼는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모닥불 옆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구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나는 못 본 척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늦잠 푹 잤네. 피곤했지? 그 말에 웃는 얼굴을 겨우 지었습니다. 입술 끝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민구 씨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눈에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캠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샤워를 하고 골아떨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걸 없던 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이상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민구 씨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피하는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민구 씨가 조용히 저를 지나쳤어요. 그런데 스치는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짧은 접촉, 아무도 모를 만큼 순간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민구 씨의 시선이 다시 따라오기 시작한 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하면 피할수록 더 깊이 끌렸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평범한 척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려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집에 와서 소파에 늘어져 있고 그런 일상. 그런데 저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자꾸 어젯밤의 숨소리와 손끝이 맴돌았습니다. 민구 씨의 시선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마트 앞에서도 그 눈빛을 마주쳤어요. 처음엔 괜히 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쪽을 찾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파트 근처 공원 산책로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산책 나왔어요? 민구 씨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그 사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로의 발자국 소리만 잔잔히 들렸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부러였어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뚝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민구 씨가 제 옆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날 나 멈출 생각 없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당신도 멈출 생각 없었잖아요. 그 말에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 그 목소리, 모두가 너무 정확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멈출 마음이 없었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깊은 비밀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웃이라는 틀에 가둬둘 수 없는 감정이 이미 터져버린 뒤였어요.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치듯 마주치고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조차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구 씨의 눈빛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제 앞에 민구 씨의 검은 SUV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창문이 열리고 그 사람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누가 볼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제 다리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말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또렷했어요. 민구 씨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도 창밖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의 조용한 모텔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민구 씨의 손끝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무너뜨렸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변했습니다. 민구 씨의 손끝이 제 뺨을 더듬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숨결이 닿았어요. 그 사람이 다가와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겹쳤습니다. 긴 숨, 짧은 한숨, 우리는 그렇게 또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숨을 곳은 늘 있었습니다. 모텔, 차 안, 이웃집에 비는 시간. 틈만 나면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위험할수록 더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끝으로 내 목덜미를 훑을 때 심장은 늘 제 뜻대로 뛰지 않았어요. 민구 씨의 손끝이 닿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손끝 아래 이성도 죄책감도 모두 무너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스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기의 깊은 숲속으로 더 깊이, 더 조용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시선 하나, 손끝 스침 하나로도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욕망이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마다 저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문자 하나로 모든 게 정해졌어요. 당신 집 앞에 있어. 단순한 그 한 줄에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창밖을 보니 민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면서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또다시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의 손끝이 제 뺨을 더듬었고 입술이 겹쳐졌습니다.
이웃집 빈 시간이 늘 우리의 틈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민구 씨가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는 모습. 그걸 보며 저는 매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기댈 때 저도 스스로를 더 깊이 내줬어요. 주차장, 차 안, 공원 구석진 벤치. 숨을 곳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탐하는 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깊어졌습니다. 선영 씨의 해맑은 얼굴, 남편의 다정한 웃음.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우리는 여전히 금기의 선을 밟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은 채 숨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린 계속 서로를 찾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한지 그제서야 뼛속 깊이 실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웃집 현관 앞 남편도 선영 씨도 없는 시간. 그 사람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었어요. 계속 이렇게 숨길 거예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구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제대로 시작할래요? 목소리는 낮았고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가 위험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계산했습니다. 남편 선영 씨, 주변의 시선, 그리고 내 욕망.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운다 해도 내 몸과 마음은 이미 이 사람에게 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텅 빈 집안,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했어요. 민구 씨의 손끝, 입술, 숨소리. 그 모든 게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이미 이 관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욕망은 죄책감을 이겼고 욕망은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끝으로 부부 동반 캠핑 그리고 금기의 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부부 동반 캠핑 그리고 금기의 밤 2탄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짝 눌러주시면 2탄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